교수님 말씀하신 인권 부분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70년 됐다고 그래요. 70년 동안 모두 10일로 계산하고 날로 계산해서 모든 구속기한을 처리하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기고. 유독 그 인권이 왜 지금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유연적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이 첫 대상자가 돼야 됩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죄송합니다만 여기 하나만 더 윤 붙이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내란을 일으킨 것은 조금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바로 드릴게요. 뭐 그거야 우리 국민들 다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판사 분께도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뭐 시간을 날을 시간으로 뭐 이런 부분들 뭐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속될 때 중대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다 적시를 했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때랑 구속 기소될 때. 그러면 지금 이 날짜 때문에 풀어준다고 한다면 시간으로 적용해가지고 이게 해소됐습니까?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은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면 판사가 법정 구속도 가능한 겁니다. 이 건으로는 풀려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면은 관저에 돌아가면은 누구에게 전화도 하고 지금 뭐 역사 강사 그 극우 집회에 나타나시는 분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받았다는 걸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화하고 있고 여당 대표들 만나가지고 또 관저 정치하면서 전원 정치하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원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윤 대통령의 그 12상 그 비상계엄의 그 조치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헌법학자와 법학자들은 그것은 내란죄는 구성되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다만 지금의 그 언론 지형에서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수의 헌법학자가 내란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의견을 내고 있는데 예. 언론에는 그런 목소리들이 충분히 실리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심평 교수님 말씀은 제가 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부분 헌법학자들은 이게 중대한 위헌 사유고 형법의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내란죄가 될 수는 없죠. 단 하나 지금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서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그 광범위한 고도의 폭력 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구속돼서 기소돼 있었다가 구속이 취소가 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확정 판결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그리고 그 기소까지 됐다는 검찰의 점이고요. 그 기소 당시에 이것이 잘못된 기소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했죠. 아까 그러면 하나만 내란 제가 내란 아까 혐의자라고 표현하는 건 괜찮습니까? 당연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내란 범죄의 피의자죠, 당연히. 예. 그리고 아까 심평 교수님 이 형사소송법에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게 뭐 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형사소송법의 201조의 이 7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등 관계 서류가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일의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명백히 법문에. 다만 구속기간 산입을 지금 뭐 인권보호 얘기를 하시지만 법문에는 명백히 날로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든 검찰이든 이 날로 계산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해당 재판부가 결정문에 쓴 거 보면 뭐 현대사회에서 과학이 발달돼서 언제 뭐 서류가 접수되고 늦어졌는지 잘 알 수 있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제 초시계 갖고 다녀야 됩니다. 검찰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적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차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날로 계산해야만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 계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도 반드시 구속기간 불산입에 관해서는 날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계산은 별도로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건과 관련해서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이나 법문의 기준에 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법문에도 맞지 않는 경솔한 결정이다. 그리고 한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그 공소가 제기된 이후의 신병 확보 문제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입니다. 그 대통령이 지금 내란 범죄 우두머리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요.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공수사실 부인하고 있고 내란 범죄가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중대 범죄입니다.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범죄 중대성이나 다른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의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구금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속기간이 설령 당해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불법적으로 구금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금의 필요성,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여전히 새로운 영장 발부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재판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근데 왜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없이 그냥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석방을 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겠지. 그러면 상급심에서 판단하겠지라고 했다는 것은 이 법관은 무슨 뭐 학자라든가 뭐 평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을 자기의 판단하에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상급법원 판단을 우려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나중에 나온 거 보면은 뭐 사회적 공적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다든가 뭐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법관으로서는. 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일대 혼란이 생기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이런 혼란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했다. 예. 저희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기한 계산 방식을 자세히 따져보니 의문이 드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당초 검찰 주장대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문제없는 기소이고 체포된 시점부터 재판에 넘겨진 시점까지 시간으로만 계산해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속기한이 끝나기 48분 전에 재판에 넘겨진 거였는데 지 부장판사가 일부는 날짜로, 일부는 시간으로 혼합해 계산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맞춤형 결정을 한 셈이 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열흘의 구속기한에 3일에 걸친 구속심사기간을 날짜로 더해 27일 자정을 구속 만료로 봤기 때문입니다. 법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을 놓고 봐도 윤 대통령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11일 240시간으로 놓고 구속심사에 걸린 시간을 계산하면 1월 26일 오후 7시 40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기현 부장판사는 구속기한은 일로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10일은 240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하면서도 구속심사로 더해지는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구속기한은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던 관행을 깨고 심사기간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혼합 방식을 쓴 겁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에 가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그리고요, 엄격한 입장을 저장님. 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구속 만료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됐고 지기현 부장판사는 기한을 넘겨 기소됐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전례 없는 방식으로 유일하게 윤 대통령만 석방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윤 대통령 맞춤형 결정을 해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이게 구속기한을 날짜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날짜만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재판에 넘기기 전 구속 기한은 열흘 10일입니다. 네. 일단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짜 기준으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1월 15일부터 하루 1일로 계산돼서 1월 24일 자정에 열흘 10일이 됩니다. 여기에 구속영장 심사에 걸린 시간을 구속기한에 더해주는데요. 접수와 종료가 17일, 18일, 19일, 3일에 걸쳐서 진행돼서 여기에 3일을 더해주면 27일 자정이 구속기한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26일 오후 6시 52분에 재판에 넘긴 거는 이 방식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초 검찰은 원래 날짜로 한다 하면서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근데 시간만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흘이면 240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순수하게 시간만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가 됐습니다. 네. 열흘, 그러니까 240시간 뒤면 1월 25일 10시 33분입니다.
구속심사 기간도 시간으로 따져서 33시간 7분을 더해주면 1월 26일 오후 7시 40분이 구속 기한입니다. 네. 이 시간으로만 따지면 윤 대통령은 구속 기한 만료 48분 전에 기소가 된 겁니다. 다만 법상 이렇게 시간만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법에 보면요, 몇 시에 체포됐든 관계없이 이 첫날 당일은 하루로 계산하고 기한도 240시간이 아니라 열흘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규현 부장판사는 이 날짜와 시간을 섞어서 계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날짜와 시간 두 개의 방식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원래 10일이 끝나는 시점으로 24일 자정으로 봤습니다. 검찰처럼 날짜로 계산을 한 건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 구속심사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은 구속기한 만료 뒤에 기소가 된 게 됐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을 보면 이 날짜로 계산하다가 구속심사만 따로 떼서 시간으로 따지는 이 혼합 방식은 쓴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계산할 거면 시간만으로 하고 날짜로 계산할 거면 날짜만으로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지 부장판사는 이렇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땐 피의자 인권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우선하는 게 꼭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네. 날짜로 하니까 밤 11시 59분에 체포나 구속이 돼도 이 하루 수감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에 더해지는 심사기간을 시간으로 따져야 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더해지는 기간은 어차피 재판 과정 그리고 선고 뒤에도 수감 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재판 중에 풀어져야 하는 1심, 2심, 3심 법정 구속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징역형의 만료를 정할 때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인권이란 논리도 왜 유독 윤 대통령 앞에서 그 전례가 깨졌는지 대답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주환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